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에는 이 ASML이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런 소식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이런 반도체주들의 하락을 어, 그러니까 만들어냈고, 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도 이러한 모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부담을 느끼게 되죠. 예. 어, 그래서 어, 이런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ASML은 연초 가격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전히 그 상승 추세인데 좀 이제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계속 올라가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 좀 장기 추세에서 좀 벗어나게 되죠. 자, 그래도 이제 며칠 그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게 보자면 이제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예, 그 말이 딱 지금 들어맞는 말이죠. 어, 지금 131달러인데 여기에서 260달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60달러에서 120달러를 자, 이 60에서 120. 저는 항상 한 100% 정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그래야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네, 100% 수익이 될 때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 만약에 뭐 40달러에 샀는데 이게 20달러를 갔다가 나중에 80달러가 된다. 이런 경로를 걸친다. 그럼 별로 매수할 의미가 없죠? 지금 여기 100달러에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그대로 200달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엔비디아이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 이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들죠. 음. 에, 그래서 어, 80달러나 90달러 정도 됐을 때부터 좀 걱정이 됐는데 예, 80달러에서 100%면은 160달러잖아요. 그다음에 90달러에서는 180달러. 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이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예. 이 그래야지 이제 추격 매수를 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갈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격이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왕관의 무게가 이만했는데 이제 이만큼 이제 무거워졌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쓰고 예,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짐을 지고 이제 여기서 에베레스트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한 짐을 지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만한 짐을 지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와, 대단하다. 어, 추세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놀라운 일이죠. 한마디로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하지만 급등 후에 계속 급등을 이어간다. 이건 서프라이즈죠. 그러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사실은 달리 말하면 상상 못할 일에 베팅을 하고 그 상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로우 퍼센트, 그러니까 낮은 확률 베팅은 성공 시에 큰 수익이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낮은 확률, 한 120에서 240을 간다. 그 일이 일어난다.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 그 낮은 확률에 베팅을 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경마하고 똑같은데요. 연속 8회 연속 우승을 한 말이 9번째, 9회 때 또 우승을 한다. 그럼 8회 연속 우승한 말에 배팅을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럼 이 말이 9회 때 우승을 해도 배당금은 적죠. 예.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했던 말이 갑자기 우승을 한다. 여기에 배팅한 사람은 적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큰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에 대한 보상을 크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식은.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위기를 겪고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저항권을 뚫고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러니까 아래로도 좀 위태한 상황이에요. 이거 위로 뚫리면 위로 이제 예, 파라다이스가 열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또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런 추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가는 것을 맞추냐 아니면 못 맞추고 이렇게 당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에서 어, 매수하신 분들이 400달러를 가게 되면 이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들 헷갈리죠. 예. 여기서 사서 이게 안 떨어지고 바로 쭉 추세 상승을 해서 400달러 가는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 앞으로 한 4개월 내지 뭐 6개월 정도 안에 이게 400달러 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낮은 확률에 대한 베팅을 해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어젯밤에 사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안 떨어지고 앞으로 상승만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와서 400달러까지 간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런 일이 당연하게도 일어날까요? 아니면 낮은 확률일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쭉 급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서프라이즈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막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이제 배에 올라타고 이 배를 누가 뒤에서 밀어주기를 앞만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격이 돼요. 이렇게 배에 이쪽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탑승을 하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왜 우리 배가 앞으로 안 가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전부 다 탔으니까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다 타면 그 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여기에 별로 많이 안 탄 거예요. 예. 그냥 나랑 친구랑 두 명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착장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가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죠.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탔죠. 왜 안 가지? 예. 다 타고 더 이상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빈 배에 내가 1번, 1차로 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가냐 못 가느냐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추세 상승을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여기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와 똑같이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뭔가 큰 기폭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연착륙을 하는 거죠. 연착륙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밀어 올리려면은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최단 시간 내에 경기가 살아나죠. 예. 그리고 물가 상승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안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가 상승이 동반이 돼야 돼요. 대신에 시장은 이 상황을 무시합니다. 그냥 상승하기 바빠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화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 이후에 여기다 겪었죠. 물가가 막 올라가도 시장은 무시했어요. 아, 좋다 하고 그냥 갔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도 끝나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들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화끈한 정책, 예, 전쟁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도 음, 무슨 문제겠어요? 예. 다들 일자리가 많고 월급을 많이 받고 어, 그런데 뭐 샌드위치가 뭐 10,000원짜리 샌드위치가 15,000원이 됐다. 이 소비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어, 밀가루 가격은 싸고 자영업자분은 가격 올렸어요. 근데 잘 팔려요. 그러면 자영업자분은 수익이 증가돼서 좋죠. 예. 그러면 아 피곤해. 알바 한 명 더 써야지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네. 알바를 안 쓴다는 것은 내가 피곤해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그냥 직접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시장 상황 하에 지금 그 속에서 테슬라가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뭐 완전히 주식 시장이 앞으로 불장으로 간다. 예. 그럼 그 속에서 테슬라가 이제 그 좀 덕을 보는 거죠.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시장이 상승했을 때 하락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 나 홀로 상승한다 하려면 여기에서 뭔가 기폭제, 뭔가 쇼킹한, 예. 그러니까 이 뭐 실적이 뭐 아주 막 개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요번에 그 로보택시 발표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로보택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안 좋지만 이거와 1월에서 4월과 반대로 이제 테슬라 혼자 그냥 막 날아가는 그런 어떤 꿈?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던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현 시점에서 이 로보택시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이건 주식 시장의 일이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런 건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음,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갭 구간의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그냥 계속해 더 내리기도 좀 뻘쭘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저점이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그 간당간당합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또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한 219 정도나 조금 내려오면은 한 이쯤, 예, 이쯤에서 한번 그 리바운딩이 나오는데 이 리바운딩 모습이 이제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좋아요 더. 예, 이렇게. 그래서 요 며칠간의 움직임 여기서 리바운딩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습을 보고요. 이제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이제 하락 목표가까지 다 왔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주는 거고, 예. 왜냐하면 패턴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홀딩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때하고 똑같은데. 자, 이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이제 이 최저점 가격이 뭐 여기나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고 리바운딩이 예상 시나리오대로 나온다, 예상 패턴대로 나온다 하면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고, 안 좋게 나온다 하면 끊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아래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매수했는데 그 저점마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나리오는 이 당시하고 좀 비슷해요.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